열린 세상 오늘이 개편을 맞아서 마련한 기자 코너. 오늘은 이학주 기자의 국회 탐험대 순서입니다. 이학주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국회 출입 기자라서 국회 탐험대라고 했군요. 네, 맞습니다. 제가 주로 취재하는 곳이 바로 국회인데요. 국회는 국회의원들이 모여있는 입법기관이자 정치의 중심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정치권 소식이 하루도 뉴스에서 빠지는 날이 없는데요. 그만큼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고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곳이 바로 국회입니다. 네. 하지만 막상 국회에 와보신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저도 국회를 출입하기 전에는 국회의사당을 멀리서 구경만 했으니까요. 예. 그래서 제가 청취자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국회를 사방팔방으로 뛰어다니려고 합니다. 네. 현안을 다루는 국회의원도 만나고요. 국민에게 유익한 연구단체도 소개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름을 국회 탐험대라고 지었습니다. 네. 정말 장대한 목표를 세웠네요. 네. 사실 국회가 건물도 많고 꽤 넓잖아요. 네, 국회 부지 면적이 33만 제곱미터로 10만 평에 이릅니다. 네. 여의도 전체 면적의 8분의 1을 차지하는 건데요. 국회 정문 앞에 서서 바라보면 넓은 잔디밭과 분수가 있고 그 너머로 우리가 국회하면 떠올리는 푸른색 돔지붕에 국회의사당 본관이 있습니다. 네. 왼쪽에는 국회의원들의 사무실이 있는 의원회관이 있고요. 오른쪽에는 국회 도서관과 헌정기념관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탐험한 곳은 어디입니까? 네, 제가 처음 향한 곳은 바로 국회 도서관입니다. 네. 일단 첫 방송이기도 하니까 본격적으로 국회를 소개하기에 앞서 재미있고 가볍게 시작하고자 이곳을 정했습니다. 예. 국회 도서관에는 대학교 리포트나 논문을 쓰기 위해서 가보신 분들이 많이 있으실 텐데요. 아니면 논문 검색을 위해서도 홈페이지라도 방문한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네. 국회 도서관 하면 국내 최대 도서관이잖아요. 네, 국립중앙도서관과 함께 국가도서관의 양대 산맥입니다. 소장도서가 600만 권이 넘고요. 원문 자료도 2억 면이 넘을 정도로 방대합니다. 원래는 국회의원들의 입법활동을 돕기 위해 설립됐는데요. 네. 하지만 지금은 일반 국민들도 얼마든지 이용이 가능합니다. 단순히 지금 국회 도서관 소개하려고 나온 건 아니겠죠? 아, 네, 그렇습니다. 제가 먼저 노래 하나를 들려드리겠습니다. Je me baladais sur l'avenue, le cœur ouvert à l'inconnu. J'avais envie de dire bonjour à n'importe qui. N'importe qui, ce fut toi. Je t'ai dit n'importe quoi. Il suffisait de te parler pour t'apprivoiser. Aux Champs-Élysées, aux Champs-Élysées, au soleil, sous la pluie, à midi ou à minuit, il y a... TV 광고에서 들어본 것 같아요. 프랑스 노래 아닌가요? 네,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샹송이죠. 다니엘 비달이 부른 샹젤리제입니다. 샹송을 들으면서 저와 함께 프랑스 여행을 떠나보시죠. 국회 도서관에서 프랑스 여행을 했다는 건가요? 네, 바로 국회 도서관에서 열리고 있는 프랑스 도서전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이번 전시에서는 일반인이 접하기 어려운 프랑스어 원서들과 한국어로 옮긴 프랑스 도서들이 선보이고 있는데요. 교과서에서나 봤었던 장자크 루소의 사회계약론 원서와 번역본을 동시에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네. 또 프랑스 지도와 풍경을 담은 사진과 영상도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국회 도서관이 이렇게 특정 국가를 테마로 전시회를 자주 여나요? 아, 그건 아닙니다. 이번 프랑스 도서전이 처음이라고 하네요. 올 여름에 주한 프랑스 문화원이 주한 프랑스 대사관 안으로 이전하면서 열람실에 있던 장서 1,300억 원을 국회 도서관에 기증했는데요. 네. 이를 기념하고 우리나라와 프랑스 양국의 문화교류 증진을 위해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네. 프랑스는 한국 천주교 역사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한 나라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조선에서 박해받던 천주교 신자들이 신앙의 자유를 얻은 게 바로 한불 수호 조약이 이뤄진 1886년 때부터입니다. 네. 프랑스는 앞서 조약을 맺은 미국이나 독일 등과는 달리 통상뿐만 아니라 천주교의 선교 허락과 교인들의 신분 보호를 요청했는데요. 조선 정부가 이를 받아들이면서 비로소 천주교가 신앙으로 인정받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앞서 한불수교 이전에도 프랑스 출신의 파리 외방전교회 선교사들이 조선으로 몰래 들어와 포교에 힘썼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순교한 선교사만 24명이나 되고요. 이 가운데 10명은 1984년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이 방한했을 때 성인 품에 올랐습니다. 네. 이번 전시회에서도 파리 외방전교회 관련 도서가 눈에 띄었습니다. 어떤 책인가요? 혹시 한불 자전이라고 들어보셨나요? 글쎄요, 저는 처음 들어봅니다. 네, 최초의 한불 사전이자 또한 최초의 근대적인 국어 사전으로 불리는 책인데요. 출판 연도를 보면 아마 깜짝 놀라실 겁니다. 언제 출판된 책이죠? 일본 요코하마에서 1880년에 출판됐습니다. 편찬자는 6대 조선 대목구장 펠릭스 클레르 리델 주교입니다. 네. 리델 주교는 병인 박해 때 우리나라를 탈출해서 만주의 차쿠라는 곳에 머물렀습니다. 이후 조선인 신자 최지역 요한의 도움으로 한불 자전을 편찬했는데요. 네.
그래서 책에 나온 한글들은 모두 최지혁 요한의 자필 글씨를 본딴 서체로 인쇄됐습니다. 한불 사전 직접 보니까 어떻던가요? 지금 사전과 많이 다른가요? 네, 한국어 대역 사전의 효시답게 한불 자전은 오늘날의 사전과 구성이 매우 비슷했습니다. 우리말 단어를 한글로 먼저 제시하고 그 발음을 로마자 알파벳의 대문자로 적었고요. 네. 단어가 한자어일 때는 발음 뒤에 한자를 쓰고 마지막으로 불어로 뜻을 설명하는 방식을 취했습니다. 네. 대신 사전 순서는 한글 잠옷순이 아니라 로마자 순서를 따랐고요. 이를테면은 비읍으로 시작하는 단어 부드럽다를 찾고 싶으면은 알파벳 P를 찾아야 합니다. 네, 이렇게 11만 개의 단어가 700년에 걸쳐 수록됐습니다. 네, 특이하네요. 한불사전이 한국어 대역사전의 시초라고 했는데 그럼 한불사전이 한영사전보다도 빨랐다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최초의 한영사전은 캐나다의 선교사 제임스 겔이 10년 후인 1890년에 출판했는데요. 이때도 한불 자전의 형식을 토대로 삼았다고 합니다. 네, 또 어떤 책이 눈에 띄던가요? 주한 프랑스 대사관에서 기증한 책도 말씀드려야겠습니다. 프랑스 대사관이 출간한 사진집 2권인데요. 네. 한국 전쟁에 참전했던 유엔군 프랑스 대대의 모습과 그들이 활약했던 전적지의 사진을 담았습니다. 한국 전쟁 당시에 프랑스는 대략 3,500명을 파병했는데요. 네. 이 가운데 3분의 1이 죽거나 다칠 만큼 치열하게 싸웠습니다. 프랑스인 병사뿐만 아니라 프랑스 대대 지휘 아래 함께 싸운 한국인 용사들의 사진도 볼 수 있어서 국적을 초월한 전우애가 느껴집니다. 네. 프랑스 하면 유명한 문학 작품도 많잖아요. 네, 우리 국민들에게 유명한 작가들이라고 한다면 레미제라블을 쓴 빅토르 위고나 어린 왕자의 생텍쥐페리가 있겠습니다. 예. 전시회에서는 이들 작품들을 원서와 번역본 모두 비교해가면서 읽을 수 있습니다. 또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프랑스 작가의 작품도 있는데요. 놀랍게도 배경이 한국입니다. 프랑스 문학 작품의 배경이 한국인 건 독특하네요. 네, 장마리 귀스타브 르클레조가 쓴 빛나 서울 하늘 아래라는 작품입니다. 르클레조는 2008년에 노벨 문학상을 받은 작가인데요. 2001년부터 한국을 오간 대표적인 지한파 프랑스 작가입니다. 네. 이 소설은 서울에 있는 대학에 갓 입학한 전라도 어촌 출신 소녀가 불치병에 걸린 여성 살로메에게 5편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내용입니다. 네. 이게 과연 진짜 프랑스 작가가 쓴 게 맞나 싶을 정도로 우리 사회와 서울의 풍경을 생생하게 묘사했습니다. 남북 문제와 세대 갈등, 정치 사회 문제 등의 다양한 이야기가 담겨 있고요. 홍대와 신촌 골목길, 방배동 설해마을, 잠실 한강 등의 서울 구석구석이 배경으로 등장합니다. 또 남산 도서관 벽에 붙어있는 윤동주의 별에는 밤 구절이 나오기도 합니다. 네. 반대로 프랑스에서 한국 문학의 위상은 어느 정도인가요? 유럽에서 한국 문학이 가장 많이 번역되고 또 소비되는 나라가 바로 프랑스라고 합니다. 가장 인기가 많은 책은 이승우 작가의 식물의 사생활과 황석영 작가가 쓴 손님입니다. 요즘은 한강이나 정유정, 박한서 작가 등의 작품도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네. 프랑스에서 우리 문학이 인기가 있는 줄은 몰랐네요. 최초로 번역된 책도 혹시 조사가 됐나요? 네, 제가 조사를 해봤습니다. 프랑스에서 가장 먼저 번역된 우리 문학책은 춘향전입니다. 1892년에 조선 최초의 프랑스 유학생 홍정우가 번역했고요. 네. 춘향이라는 한자를 풀어서 뿌랭땅 빠르피메 향기로운 봄이라고 번역한 게 재밌습니다. 그렇군요. 국회 도서관에 가서 어린 왕자 다시 한번 읽어보고 싶네요. 이번 프랑스 도서전 언제까지 진행되나요? 네, 오늘 16일까지 진행됩니다. 네, 관심 있는 분들 직접 가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학주 기자의 국회 탐험대 국회 도서관에서 열리고 있는 프랑스 도서전 전해드렸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